네, 우리 시노펙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. 자, 오늘 시노펙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현재 시노펙스가 이 7,000원 부근에 있는 매물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시노펙스가 조금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들 잡아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자세하게 드려볼 거니까요.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당장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유동성이 얇아요. 연말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자금들이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로 올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얇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단기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. 하락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락 움직임들에 조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시노펙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시노펙스가 얼마나 좀 탄탄한 기업인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시노펙스의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같이 볼 건데 일단 별도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. 별도랑 연결 재무제표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별도는 말 그대로 계열사들 싹 빼고 이 시노펙스 혼자서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 재무제표는 그런 계열사들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연결을 해서 봤을 때의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홀로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이익을 위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,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확연하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에는 이제 약 20억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. 그런데 올해는 34.5억으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명백하게 늘어났고요. 그리고 이제 누적은 1분기부터 3분기를 누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게요. 그럼 이제 어떠한 모습이 차이가 나느냐? 일단 작년에는 1분기, 2분기, 3분기 모두 합치면 6억이었어요. 이 말은 1분기나 2분기 때 좀 큰 적자가 있었다는 말이겠죠. 그런데 올해를 보시면은 86억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약 영업이익이 80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. 그만큼 많은 영업이익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이 너무나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무 상태표로 가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봐도 작년보다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심지어 이거는 이제 작년 말이고 이거는 이제 3분기 말이에요. 이제 한 분기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. 현금이.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도 볼게요.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줄어든 양을 보시면은 이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, 이게 배당금 수입 때문에 그래요. 작년 3분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, 그것만 제외한다면 뭐 이자를 지급했거나 이자를 받아들였거나 혹은 법인세를 납부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미 있는 차이가 벌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노펙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꽤나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앞으로 시노펙스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. 왜냐면 일단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찍혀 있으니까 내러티브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. 그래서 일단 현재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,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이제 수처리, 뭐 액체 여과나 수처리 시스템 요게 있고,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 FPCB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하죠. 요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도 시노펙스의 주가를 그동안 가장 많이 끌어올렸었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나 혈액투석기죠. 그리고 이 혈액투석기 부분도 사실 여기에요. 이 수처리 액체 여과 요쪽이랑 관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반도체 필터나 혈액 여과기에서 효과를 톡톡하게 보게 되면서 좀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,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컨센들은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한번 유출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,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이 수처리에 좀 집중을 했어요. 이 수처리가 왜 좀 중요하냐, 저는 결국 시노펙스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AI 섹터와 같이 엮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마침 이제 이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공업 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업 용수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예요. 그럼 이제 있는 걸 좀 정화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. 결국은 수처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수처리에 관한 내러티브가 나오게 되면서 같이 AI랑 엮여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. 물론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, 저도.
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, 그리고 지금 시노펙스가 숫자가 꽤나 괜찮게 지키고 있다는 점,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의 개입이 확실하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,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세력들이 이 구간을 돌파해내기 위한 재료로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7,000원 돌파를 언제 해줄지,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그 다음은 이 7,500원 이 두 번째 라인을 언제쯤 돌파해줄지,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, 여러분들이 시노펙스에 대한 대응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, 저는 일단 이 7,000원 부분 있죠, 여기를 돌파해낼 때 거래량에 붙어준다? 그럼 여기를 돌파해낼 거거든요. 그때 한번 추격 매수 타점 잡는 것, 요거 일단 첫 번째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공략할 만한,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온다,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고꾸라지겠죠. 고꾸라지면 저는 이 241선, 이 6,500원 밑에 라인, 전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 6,000원에서 5,700원 사이 요 라인인 것 같아요. 5,700~800원에서 6,000원 사이, 여기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여기는 이제 여기 7,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241선 밑으로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노려볼 만한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바로 돌파 나온다, 그럼 당연히 여기 돌파 나올 때 그때 쫓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 5%에서 10%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가 보고, 그 다음에 실시간 수급 상황을 좀 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이 시노펙스가 충분히 AI 섹터랑 같이 엮여서, 수철이 관련해서 엮여갖고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아서 업사이드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와주게 될 이 혈액투석기 관련된 실적들,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좀 시노펙스의 주가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 수급 상황들 살펴보면서 이 시노펙스에 대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 한번 잡아보고 싶고, 그리고 시노펙스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실 분들,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주식탐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.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한 분 한 분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런 거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7584-8962번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요거 문자 확인하자마자 이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이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,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시노펙스에 대한 수급 상황 같이 살펴보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어려울 거 없죠? 자, 그러면 일단 시노펙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,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지금부터 한 4분에서 5분 정도만 딱 한 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,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,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이제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,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%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, 여러분들이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,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,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.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70%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.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,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봇 현재가 43,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,500원 매수, 현재가 벌써 100%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,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, 눈산 전력망 산업 육성,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,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,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아요.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인데,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은 150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, 반도체, 바이오, 백신, 방산, 로봇, 수소, 2차전지,
디스플레이,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 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겠죠.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.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왔는데요.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 번 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.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 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. 첫 번째,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,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,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차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.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래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.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.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? 그냥 딱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. 절반 수준인.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.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.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듯한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.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7584-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에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에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.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